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처음 맞는 주말입니다. 후보들은 서울과 부산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며 주말 거리 요새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잠시 뒤 두 지역 연결해 오늘 상황 직접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시민들은 어떤 시장을 원하는지, 또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도현 기자가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시민들의 기대는 다양했습니다. 아주 코로나가 너무너무 큰 타격을 줬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나오는 게 최우선책이라 생각합니다. 20살이다 보니까 아직 경제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는데 또 저희가 어느 정도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 이후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하게 저한테는 작용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부동산이었습니다. 제일 큰 이슈는 부동산 정책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이 펴야 되겠죠. 집은 청년들에게도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제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부동산이라던가 저 같은 경우에 월세라던가 이런. 하지만 1년 남짓한 임기에 기대가 없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제 또래 중에서는 크게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던가 중요성을 갖는 것 같지는 아무래도 1년 안에 뭘 할 수 있을까. 투표의 기준은 뭘까? 시민들의 목소리는 후보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그 날들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또 비슷한 뭔가 업적을 했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JTBC 여도현입니다. 지금부터는 서울과 부산 두 곳을 연결해서 오늘 후보들의 목소리와 유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유세 현장에 나가 있는 정종문 기자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먼저 오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쪽은 유세 일정을 갑자기 멈춰섰다고요. 무슨 일입니까? 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어제 일정을 같이 했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를 받자 곧바로 유세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정 의원은 접촉자로 통보를 받은 이후에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면 박 후보 선거운동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정청래 의원의 검사 결과에 달렸습니다. 캠프 측은 음성이 나오면 다시 정상 유세 일정을 재개한다고 밝혔지만 만약에 양성이 나올 경우에 박 후보도 즉각 검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일정을 보류했는데 오후 6시 일정은 후보가 현장에는 참석하지 않고 영상 연결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오세훈 후보 측도 방역수칙을 보다 꼼꼼하게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에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후보들이 또 조심을 해야겠군요. 그리고 서울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동산이 화두지 않았습니까? 박 후보 쪽에 새로운 공약을 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어제도 오늘도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온 힘을 쏟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10% 이내로 올리겠다고 약속을 한 데 이어 오늘은 SH공사의 분양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H공사의 분양 원가 공개는 과도한 건설사 시행사의 이익을 줄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값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 네, 또 야당에서는 반대로 이 부동산 문제를 계속 부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오 후보는 박 후보를 정면 겨냥해서 나는 공시지가를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덩달아 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값이 오른 걸 개혁죄라며 청와대와 여당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자리 대통령 한다는데 일자리도 못 만들고, 빈부격차 해소한다고 했는데 빈부격차도 해소 못하고, 주택가격 올리는 건 정말 그거는요, 천추에 남을 큰 대역죄라고 해도 그거는 과언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바로 부산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부산의 중심지 서면에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조보경 기자를 불러보죠. 자, 조 기자, 지금 부산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창 선거운동이 진행 중인 겁니까? 비가 오는데도?
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서면 중심가의 한 쇼핑몰 앞인데요. 김영춘 민주당 후보가 방금 전까지 유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또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도 이곳 일대에서 선거 운동을 했는데 오늘 부산에 내려온 김종인 위원장도 함께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후에 이곳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유세도 계속됐고 또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또 앞서 두 후보는 이곳 서면 지하상가를 들러 민심을 듣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서로 강조하는 부분은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오늘 어떤 메시지를 냈습니까? 김영춘 후보가 강조한 건 경제입니다. 김 후보는 오늘 시장을 들러서 상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힘 있는 본인이 돼야 부산 경제 살릴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민심을 드는 행보를 쭉 이어갔는데 오늘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 이런 얘기도 저희 취재진과 나눴는데요. 먼저 멘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돌아봤다시피 너무 손님이 없습니다. 부산시장이 되면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긴급한 대책을 잘 세워야 되겠다. 네, 그럼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볼까요? 박 후보 유세 일정은 어땠습니까? 박 후보는 오늘 자갈치 시장과 대학가 등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본인이 교수로 재직했던 동아대 앞에선 청년을 상대로 집중 유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강조한 건 정권 심판입니다. 합동 유세에 나선 김종인 위원장도 이번 정권을 제대로 심판해야 한다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박형준 후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는 오로지 무능과 오만과 위선만을 우리에게 보인 이 정권을 이번 선거에서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서울과 부산 모두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첫 주말이다 보니 거리 유세 현장이 아주 뜨거운 것 같습니다. 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보궐선거는 여야의 1대1 양강구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으로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저 후보는 안 된다는 네거티브가 더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선을 넘는 막말들이죠. 자칫 유권자 귀를 괴롭히다 자충수를 두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서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영선 후보 지원에 나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설 중에 쓰레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가 재개발 계획 승인해놓고 내가 안 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4월 7일 날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하셔야 됩니다. 오세훈 후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맥락상 누가 봐도 오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역대급 막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후보 본인의 말이 논란이 됐습니다. 1년 반 전 광화문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중증 치매 환자에 비유한 것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지적을 받았지만 저한테 조금 순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여전히 표현은 거셌습니다. 주택 가격 올려놓은 건 정말 그거는요. 천추에 남을 큰 대역 죄라고 해도 그거는 과언이 아니에요. 신경전은 온라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전날 윤건영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국밥을 먹고 있는 오세훈 후보 사진을 올리고 MB의 아바타라고 하자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국밥을 먹고 있는 여당 의원들의 사진들을 올리며 민주당의 MB 아바타 모음이라고 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앞서 이미 막말 경계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과거 막말 때문에 참혹한 성적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세지는 신경전에 수위 넘는 막말이 이어지면서 선거 막판 입단속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이번 선거는 1년도 채 안 남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가늠할 사실상의 전초전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정계 개편도 또 대선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선 잠룡들도 존재감을 드러내며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희정 기자입니다. 대선 주자 중 보궐선거에서 가장 전면에 나선 사람은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아 서울, 부산 선거를 직접 이끌고 있습니다. 영양도 공평하게 가고 공부도 공평하게 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어른들이 할 일이고 대한민국 국가가 할 일이고 서울시가 할 일이다. 광역단체장인 이재명 지사는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박영선 후보와 국회에서 만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시선을 끌었는데 기본소득을 강조하며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보궐선거에서는 한 발 물러서 있지만 코로나19 지원금, 백신 접종 정책 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재 의원입니다. 논란이 됐지만 임 전 실장의 소셜미디어 글이 부쩍 늘었고 이광재 의원은 부산 선거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야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단일화에서는 졌지만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 사흘째 지원 유세로 힘을 보탰습니다. 서울 시민들께서 이 문재인 정권 반드시 심판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중심의 정계 개편을,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서울 교체가 정권 교체라며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 중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보궐선거에서는 확실한 거리를 두고 있지만 김영석 명예교수, 이철우 교수 등을 만나는 모습 등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외부 인사와의 만남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야의 대표적인 정책은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재건축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들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춤하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김서연 기자가 아파트들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이곳의 전용 면적 110제곱미터 집이 34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사상 최고가로 지난 12월보다 5억 원 넘게 오른 겁니다. 일단 매물이 없습니다. 거래는 좀 조용하긴 한 편이에요. 왜냐면 물건도 없고 그런 기대감 때문에 더 안 파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천구 목동의 전용 면적 91제곱미터 아파트도 이달에 20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달보다 1억 5천만 원 올랐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매매 가격 지수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곳은 다릅니다. 여야 시장 후보 모두 재건축 규제 완화를 언급하면서 기대감이 커진 겁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35층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건 고쳐야 한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아예 취임 일주일 안에 서울시 재건축 규제를 바꿀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제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오름세가 다른 지역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판 사람들은 결국 어디 가서 또 딴 걸 사니까 여기가 오르면 딴 데도 오를 수밖에 없죠.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내놓는 공약들이 자칫 시장에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